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부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긴급진단 시간으로요. 앞서 1부에서는 현 시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 주가 추이가 어떨지 좀 짚어봤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요. 왜냐? 이 미국 증시를 보고 자느라 네. 계속해서 막 요동치다 보니까 이 뉴욕 증시를 체크하고 자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지난 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증시가 무서울 정도로 뉴욕 증시가 폭락이 나왔어요. 13% 가까이 빠졌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미국 증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롤러코스터급으로 지금 급등과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일어나서 사실 뉴스 보기가 좀 약간 두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전 항상 자기 전에 낙폭을 줄였길 하면서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랑 코스닥은 그래도 여전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좀 먼저 매를 좀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물고 있습니다. 네, 간밤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우지수가 12% 넘는 폭락을 보였고요. 사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버텨줬던 게 뉴욕 증시였어요. 왜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왔기 때문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서 살짝 내려오나 했더니 단기간 안에 정말 최대 폭락을 보여줬거든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대 지수가 다 지금 큰 어떤 하락폭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뭐 12.93% 좀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S&P 이제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1.98%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10% 떨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어떻게 보면 두 자릿수의 어떤 낙폭을 좀 기록을 했는데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역사상 가장 최대 큰 이제 폭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1987년 이제 10월 19일 날 어떻게 보면 뉴욕의 어떤 최악의 날로 기록한 날 이후에 33년 만에 어떻게 보면 재현됐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블랙 먼데이가 좀 재현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이 모두 지금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항공주가 상당히 좀 많은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인텔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어떤 종목까지 다 모두 이제 폭락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최대 어떤 블랙 먼데이를 좀 기록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한번 차트를 준비해 주세요. 최근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는요, 확진자 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였고요.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초반에는 잠잠하다가 갑작스럽게 지역 감염이 나타나면서 그래프가 올랐고 여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여파가 여름까지 8월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게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어제 이제 장 마감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보면 8월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말을 하면서 사실은 좀 급락을 더 부추겼던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지역 통제라든지 뭐 국가 간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명 이상의 이제 어떻게 보면 모이는 일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는 것을 좀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월 대선을 위한 어떤 주별 경선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선을 그었는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현재까지 지금 나온 어떤 통계를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9일 0시 기준으로 했을 때 확진자가 4,287명, 그리고 사망자가 74명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증가세가 지금 3월을 지난 4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지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함께 미국이 지금 뇌관처럼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연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기간에 이렇게 1% 넘게, 1%포인트 넘게 두 번이나 인하를 했고 여기에 유동성 공급이라던가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600조 추가 투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연준이 사실은 되게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일단 기준금리를 제로로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1에서 1.25%에서 지금 뭐 1% 이상의 긴급 어떻게 보면 이제 인하를 한 부분이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 이제 0%대 이제 기준금리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5년 만에 제로금리로 들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같은 경우 또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도 실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엔 뭐 5천억 달러 규모의 어떤 국채라든지 2천억 달러의 어떤 모기지 증권의 매입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초단기 유동성 5천억 달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추가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금 다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뭐 초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동성 확대를 하는 부분을 보면서 연준 같은 경우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최대한 어떤 소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도 하고 양적 완화도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뉴욕 증시는 급락했단 말이죠. 이전에는요 하나만 나와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급등할 만한 그런 뉴스인데 네. 뉴욕 증시가 급락했어요. 이제 이마저도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무뎌진 걸까요? 일단은 과거의 사례를 좀 비춰보게 되면 지금 이번에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지금 4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사실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실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파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도 연준 의장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뭐 제로금리라든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태를 좀 진정시켰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가 어떻게 보면 모기지 채권 부실이라는 어떤 확실한 어떤 이런 이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잡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모기지 관련된 채권을 좀 삼으로써 좀 진정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이런 부분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로금리라든지 양적 완화의 어떤 이런 정책 수단들이 좀 약간 현재 위기에서 좀 제대로 먹히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로 지금 가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사용했던 카드들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추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성, 유동성 이런 부분이 분명히 올라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자분들의 어떤 공포심이 극한에 달한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방법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경각심 때문에 계속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게요.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단행하면서 우리도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한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추이를 한번 볼게요. 우리도 많이 역대 최저치로 낮췄지만 지금 여전히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외국인 투자자들이 굳이 우리 시장에 있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에 네. 따라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네.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닐 것이라는 어떤 여지를 좀 남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 대응의 종료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했는데요. 분명히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기준금리에서 좀 최저 기준금리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기 위축과 관련돼서 좀 둔화 관련된 가능성에 대해서 통화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제 권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외환 시장과 외인들의 어떤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가 좀 역전된 현상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좀 더 지켜보시면서 어떤 이런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우리 증시가 급락해도 뉴욕 증시는 급등하고 서로 디커플링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커플링인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어요. 뉴욕 증시의 급락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우리는 먼저 코로나19로부터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다르게 디커플링으로 가게 될까요? 사실은 아예 다르게 디커플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네.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좀 미리 매를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저점을 향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아닐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요즘 장에서 되게 특이하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수세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외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다 할 수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묻지마 투자죠. 뭐 적금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제 장이 더 급락했을 때 신용을 썼을 때 또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더욱더 어떤 주가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신용 물량들이 좀 청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장이 더 깨끗해지는 효과, 반대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체질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어떤 미국과의 어떤 디커플링보다는 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분명히 좀 먼저 매를 맞긴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을 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즘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지만 네. 그와 다르게 또 유럽 증시랑 해외 증시, 특히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아예 해외 증시 쪽을 공략해보는 건 어떨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윤여민 팀장님은 지금 수준에서, 지금 지수가 많이 충분히 밀린 상황에서 우리 증시를 주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해외 쪽을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지 한번 전망해 주세요. 일단은 뭐 저 둘 다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전략이라고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바닥을 확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를 예로 들게 되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을 좀 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좀 테마로 좀 엮이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관련된 진단 키트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부분 섹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지나간 상황 이후에도 좀 더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올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빛날 섹터들이죠. 뭐 IT라든지 반도체, 5G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장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펀디멘털이 살아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어떤 지금 재무제표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견조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든 미국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좀 지켜보시면서 어떤 견조한 섹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 미국 증시에 그리고 그에 미치는 우리 증시의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